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35살이면 한 얼마 정도 모아야 될까?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스레드라는 SNS를 하면서 가끔 이제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 글에 어떤 걸 올렸냐면 35살이면은 정상적으로 20대 후반에 취업을 했을 때 1억 정도는 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만약에 모으지 못했다면 이제 소비 습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올렸더니 엄청난 댓글이 달렸어요. 뭐 너는 얼마를 모았냐, 집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절대 모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게 많았고,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가지각색이었어요. 어떤 분은 치안이 불안정해서 월세를 너무 낮춰서 살 수 없다, 뭐 흔히 말하는 뭐 원룸이나 이런 데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개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뭐 그 욕이 아니라 마치 이제 돈을 적게 쓰면서 사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거다, 뭐 이런 얘기였던 거죠. 뭐 돈을 적게 쓰면서 마치 개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도 않다, 뭐 그렇게까지 돈을 모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차를 끌어야 되고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돈을 모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진짜 가지각색이에요. 뭐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돈을 1억을 모았든 안 모았든 그 사람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준비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뭐 누가 3억을 모았고 누가 5억을 모았고 이걸 보면서 막 열등감을 느끼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는데, 돈을 모으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절대적인 액수라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으는 어떤 태도, 경제관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30대 시기부터 소득이 보통 증가하죠. 실제 통계에서도 그 30에서 34세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300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아니에요. 중위소득이니까 딱 1등부터 100등까지 있으면 50등 정도 하는 소득이죠. 35세부터 39세까지는 중위소득이 336만 원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반 정도를 사용한다, 300만 원 버는데 15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달에 150만 원을 모으고, 이 정도면은 보통 4, 5년 정도면 뭐 이자 같은 게 이제 붙어서 한 5년 정도면은 이제 1억을 모을 수 있는 수준이 되죠. 물론 뭐 예외적인 사정이 있죠. 뭐 집안에 누구를 부양해야 된다거나, 뭐 본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집에 또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뭐 사기를 당한 사람, 뭐 어떤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뭐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취업을 해서 30대 중반까지 생활을 했는데 이제 시드머니를 빨리 모으지 못하면은 노후 준비는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책들이 유행을 해요. 뭐 3억 정도만 모으면은 뭐 절세계좌, 보통 이제 연금저축이라던가 IRP라던가 이런 걸 이용해서 세제 혜택을 보고, 보통 과세이연 혜택이나 절세 혜택을 보면서 모으면 뭐 3억이면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월 7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해서 복리의 마법을 이용을 하면은 노후는 문제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으로는 좀 노후 준비가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은 점차 휴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이야기할 때 뭐 연평균 수익률을 몇 퍼센트를 잡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긴 하는데, 월 50에서 70만 원을 꾸준히 모으고 연금저축이나 뭐 아니면 IRP나 이런 계좌들을 이용해가 납입을 한다. 최대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이죠. 보통 600, 300 이렇게 해서 900만 원 정도까지는 세액공제 같은 걸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인데, 내가 지금 가진 현금을 부동산이나 좋은 자산, 물론 뭐 ETF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비용이 월 300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적어도 한 달에 최소 100만 원 이상을 모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부동산 자산이 이제 양극화되면서 월세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병원비랑 간병비예요. 지금 의료보험 체계 때문에 많이 이제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참고로 간병비의 경우에는 물론 뭐 국가에서 뭐 병원하고 간병하고 통합하는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긴 했지만, 현재 풀타임 간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로 잡아도 한 달에 400에서 뭐 500만 원 이렇게 들게 되는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월 70만 원, 50만 원 모아서는 사실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년, 30년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보통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20년, 30년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결과적으로 내가 벌고 있을 때 더 많이 모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지 체계가 20년, 30년 후가 됐을 때도 잘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각종 공공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나라의 미래는 또 안 좋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 30 중반인데 뭐 아직 모은 돈 별로 없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언제 실직할지는 몰라요. 물론 뭐 공무원이나 고용이 안정적인 직업군의 경우에는 좀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아닐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까 그 스레드 댓글에서 달리는 글을 보면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사람들이 30대 중반에 1억을 모을 수 있느냐를 차치하고 실제로 모은 사람이 굉장히 적겠구나라는 생각을 댓글을 보면서 더 느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모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분노 섞인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으면 못 모을 수도 있죠, 이런 식의 댓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무조건 돈을 더 모아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늘 얘기를 드리고 있고, 30대 중반이나 40대쯤 됐을 때 시드머니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겠구나.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저축을 하지 못하는 소비를 하고 있으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많이 느끼게 됐어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저 첫 번째는 알뜰폰을 쓰면 됩니다. 핸드폰 비용이나 신규 핸드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막 소비를 해야 된다고 보면은 뭐 못 줄이겠죠. 핸드폰이나 IT 기기를 최신으로 계속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면은 일과 관련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상당히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급제 폰을 쓰거든요. 이런 자급제 폰에다가 뭐 알뜰폰 이런 거를 써서 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거비인데, 부모님 집에서 기거하면은 좀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자취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자취의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나마 젊을 때 조금 통근거리를 늘려야 돼요. 통근거리가 가까워서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가까운 게 이득인데, 월급이 정해져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양질의 주거도 원하면서 이제 돈을 모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서울 조금 외곽으로나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이제 안산 지역 같은 경우에, 안산에서 구축 빌라인데 역세권이 아닌 조금 거리가 있는 빌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월세가 30만 원인 데가 꽤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안산에서 그 학교도 다니고 할 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비용을 줄이려면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좋은 주거나 역세권 주거지를 누리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면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비와 관련된 건데, 댓글 중에 이런 게 많았어요. 뭐 맨날 냉동식품만 먹으라는 거냐, 뭐 그러면 건강은 어떻게 챙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식비를 줄이는 방법은 뻔해요. 보통 쿠팡에서 뭐 최저가로 신선한 뭐 채소나 밀키트 중에 저렴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잘 구매를 한 다음에 집에서 되도록이면 좀 요리를 해먹는 버릇을 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강도 이게 가장 좋아요. 건강에도 가장 좋고, 오히려 내가 몸을 챙긴다고 해서 배달 음식을 챙겨 먹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는 뭐 미세 플라스틱 얘기도 나오는데 건강에 오히려 안 좋아요. 그냥 집에서 건강식으로 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면 훨씬 더 건강도 챙기면서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돈을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 플랜으로 옮겨야 됩니다. 내가 고정비로 나가는 게 월세, 보통 보험료, 핸드폰 비용, 전기, 수도 같은 관리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줄이지 못하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에는 20대, 30대 분들 중에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를 댓글을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돈을 모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난 어쩔 수 없어, 돈을 못 모으는 것도 사회 탓이거나 물가가 올라서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 돈을 못 모으는 거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노후를 준비하거나 기본적인 소득을 좀 확보를 하려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20대 30대 분들 중에 뭐 잘 모으는 분들, 주로 제 채널에는 잘 모으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잘 못 모으는 분들의 경우에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월급이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을 시절에 월세 25만 원 뭐 이런 데서 살았었거든요. 그 집이 전혀 뭐 이상한 집이거나 쓰레기 같은 집도 아니었어요. 위치도 좋고 편의성도 좋은 집에서 살면 좋지만, 이제 사회초년생이 모든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소비 습관이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